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막날라 기장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이봐요, 스튜어디스. 내가 새싹 땅콩 줘달라는 거 까먹었어요? 땅콩 더 드릴까요? 이건 그냥 땅콩이고 나는 새싹 땅콩차. 숙취에 좋고 몸에 여기저기 마구마구 좋은 새싹 땅콩차 달라 그랬잖아요. 아우 골 아파. 아우. 손님, 그건 저희 비행기에 없는데요. 야, 사무장 오라 그래. 그리고 너 내려. 당장 새싹 땅콩차 가져와. 비행기 후진해. 기장입니다. 본 항공기 후진 안 합니다. 기내에서는 숙취로 인한 행패와 꼬장을 금지합니다. 새싹땅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이 나옵니다.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로 가능합니다. 굿바이 행오버. 숙취에는 새싹 땅콩차.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난 10년간 무려 27만 명이 이용한 국내 최대 무료 경매 사이트 아모스 옥션. 아모스 옥션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여러분께 제대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경매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법원 경매 정보뿐 아니라 경매 상담 신청, 입찰 전 대출 조건 상담까지. 이게 문제야, 어?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야, 어? 법원 경매를 통해 싸고 안전하게 내 집을 마련하려면 아모스 옥션.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아모스 옥션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1566-7678, 1566-7678. 국민TV 조합원이라고 말씀하시면 국민TV 조합원이 상담하여 드립니다. 네, 1월 2일자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 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예, 일 좀 줄이시고. 아이고. 예.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까? 사무국장께서. 일 많이 하라고 하셔야지. 예. 오늘, 어제, 신문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한 3가지 뽑았는데요. 경향신문 어제자에 실린 박근혜 대통령 지난 2년간 잘한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58.9%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없다. 네, 없다였습니다. 예. 뭐 외교, 복지, 정치, 대북 안보 다 후순위였습니다. 꼽으라고 했는데 이제 잘한 일을 꼽으라고 하니까 뭘 선택해야 되는데 예. 없다가 58.9%요. 그렇습니다. 예. 주관식 질문이었습니다. 응답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에 대해서 냉혹한 평가를 내린 셈입니다. 경향신문과 한국리서치 신년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그 다음이 이제 외교 16.1% 이렇게 나왔는데, 외교도 실은 이 장악당한 언론들이 한복 패션쇼를 비롯해서 온갖 형태의 그 활동들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 큰 나라에 의존하고 이 나라 저 나라 눈치 보는 거 말고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게 있는지. 자원외교를 안 해서 잘했다고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안 해서 잘한 예. 것이다. 그러면 없다로 가야죠. 잘한 일은 없다. 이렇게 가야 마땅할 것 같은데 말이죠. 자, 같은 여론조사하긴 합니다만은 오늘자에 실렸습니다. 우리 사회 행복하다. 이렇게 답을 한 국민이 10명 가운데 1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통이다가 한 49% 됐고요. 행복하지 않다가 34%, 행복하다가 12%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예. 모름, 무응답이 5% 이렇게 나왔는데, 행복하다라는 답변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국민 행복 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은 행복합니까라고 묻지 않고 우리 사회가 행복하냐고 물은 게 좀 특이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젊은 세대, 고소득, 고학력, 진보층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20대의 41.7%가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응답했는데 연령별로 봤을 때 행복하지 않다라는 답이 가장 높은 세대가 바로 20대였습니다. 예. 반면 60대 이상은 행복하지 않다 22.4%였습니다. 60대가 상대적으로 행복함을 많이 느끼는 세대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정말 행복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말입니다. 예. 한겨레 오늘 일변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국민을 상대로 한 조사가 아니라 전문가를 상대로 한 조사인데, 자, 아까 우리 사회 행복하다라고 답변한 국민이 10명 중 1명이라고 말씀드렸죠. 한겨레가 조사한 전문가 10명 가운데 9명은 우리 사회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정치, 경제 등 각계 1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사회 전 분야의 지표가 악화된 것 등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매우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45.1, 별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40.2, 비교적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13.7,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1%. 그러니까 한 명이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예. 그 한 명이 누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중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예, 전문가들 중에서. 미래에 나아질 것이다는 한 49% 됐다고 하는데 말이죠. 예. 정말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하는 국민들 또 전문가가 많다는 것이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서 드러난 그런 민의라 하겠습니다. 예. 앞서 경향신문 조사에서요. 박근혜 대통령 지난 2년간 잘한 일 없다가 한 60% 되지 않았습니까? 예. 잘한 일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일입니까? 개인적 일탈, 수사 가이드란 제시 이런 건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잘한 일로 본다면 잘한 일이 되겠군요. 예. 예. 박근혜 대통령 본인 입장이겠죠. 예.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이 한겨레 오늘자에 특별 기고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 민주정치의 재생, 부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고 소통하는 정치를 하면 된다. 늘상 나오는 이런 이야기 말고 말이죠. 제도적인 변화,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놀랍습니다. 민주정치의 소생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은 역시 기득권 세력의 집권을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선거제도의 전면적 폐기 혹은 부분적인 수정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없애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가진 자, 기득권자들의 재신임만 확인해주는 그런 결과라는 칼럼은 일전에도 낸 바 있는데요. 그리해서 예를 들어 기존의 국회 대신에 혹은 기존 국회와 나란히 별도의 시민의회를 구성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국가의 중대사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반드시 시민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민의회의 멤버들은 능동적인 시민들 중에서 무작위,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득권 세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면 투표가 아니라 제비뽑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제비뽑기로 공직자를 뽑아야 한다는 생각은 고대 아테네, 로마 공화국,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에서도 보편적인 상식이었다. 일찍이 마키아벨리, 루소, 몽테스키웨 등 제1급의 공화주의 내지는 민주주의 사상가들이 공통적으로 제비뽑기를 지지한 것도 그것이 민주정치의 불가결한 요소로 봤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공직선거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이미 일종의 좀 기득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예. 이런 전제를 갖고 있는 거죠. 예. 아니, 출마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예. 선거 후보로 등록하는 비용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예. 예. 그 서민들은 못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통상 그래도 규모 있는 선거를 하려면은 수억 원대의
돈이 필요합니다. 물론 나중에 돌려받는다고는 하지만 그 선거에 나갈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현실 정치의 금전적 그런 장벽들입니다. 예, 본인이 서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저도 역시 그 선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이제 펀딩을 하셔가지고 예. 하셨고 다 돌려드렸습니다. 예, 득표율 15%를 넘어서 말이죠. 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우리 정치의 어떤 변혁을 꿈꾸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죠. 일본의 공산당은 어떻게 희망을 만들었나 이런 제목의 한겨레 15면 기사가 주목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12월 14일에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기존의 8석의 의석을 21석으로 늘린 일본 공산당의 약진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공산당이 집단적 자위권 등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하는 여러 정책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에서 끈질기게 반대한 유일한 정당이었고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풀뿌리 영역의 생활정치 분야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노력해온 점이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았다는 의견을 전문가들은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10석을 확보하면서 약진했을 때 국내에서 이루어진 논의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1922년 창당해서 1993년 역사를 지켜온 일본 공산당이 여러 부침 속에서도 소련 공산당이나 북한 정권과 선을 긋고 평화의 자주 독립을 중시하는 풀뿌리 정당으로 거듭났지만 한국 진보 정당은 아직까지 서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치에 관심 없던 54살 도쿄 주부를 한겨레가 만났는데 의료 체제가 붕괴된 것을 보고 세상에 눈을 떴고 시민운동 대신 정당 가입을 선택하면서 일본 공산당을 중심으로 변혁의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는 겁니다. 이 주부는 일본 공산당에 기대하는 것은 민의를 반영해주는 정치를 실현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 일본 공산당에도 마르크스주의라는 기본 사상이 있지만 민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들을 찾아서 일본 공산당이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공산당의 의석이 늘어나니 일본 정치가 실제로 변한다는 느낌을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변혁 요구를 반영하건 반영하지 않건 우리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라고 믿는 정당,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당이 청산돼야, 숙정돼야 실은 것이 정치개혁 아니겠습니까? 예. 이념보다는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그런 정치 집단이 돼달라 이런 얘기죠. 이 민심을 바꾸던 생활정치. 사실 우리 정치권에서 생활정치 이야기 안 나온 건 아니죠. 실현이 되지 않습니다. 예. 왜냐? 서민들의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이걸 반영하려는 노력이 없기 때문이죠. 일본 공산당을 이끄는 힘은 바로 생활정치였다라는 점 주목됩니다. 자, 어제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신문들이 이걸 일면 머리 기사로 다뤘고요. 여러 면에 걸쳐서 분석했는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조선중앙텔레비전으로 방송된 신년사 육성연설에서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서 최고 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새해 첫날에 정상회담이란 표현은 아니지만 최고 위급 회담을 수용할 뜻을 밝힌 점, 이 점이 주목됩니다. 예. 근데 여러 가지 좀 전제 조건을 좀 제시를 해서요. 네. 예. 그게 과연 제거될 수 있느냐. 당장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 같은 경우에. 예.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의사를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요. 5.24 제재 조치 완화. 물론 우리 정부는 그것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북측은 이걸 선결 조건처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예. 이걸 반영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자, 여간 벽은 많아 보이지만 그래도 대화 의지를 밝혔다는 점, 이 점에서부터 대화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제1비서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는 북한의 내부 사정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오늘 경향신문이 사설에서 짚은 내용입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와 중국과의 관계 소원에 따른 대외적 고립의 돌파구 측면이 강하다는 겁니다. 경제 문제를 남한의 지원을 통해서 해결해 보겠다는 의도도 엿보이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남북 대화 재개의 정치적 필요성은 김정은 제1비서 못지않지요. 집권 3년차를 맞은 데다 정윤의 국정기입 문건 파문 등으로 약화된 국정 추진력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란 겁니다. 예. 또 경제가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남북관계라도 잘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싶은 게 뭐 당연한 욕심일 겁니다. 글쎄 말입니다. 뭘 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잘했다고 들을 이야기가 없고요. 예. 뭐 앞서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봤듯 국민 60%가 잘한 일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으니 뭐라도 하나 그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텐데 그게 남북 문제라면은 선택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안쪽에서는 종북몰이하면서 보수 지지층 결집 그것을 도모하면서 밖으로는 남북 화해 협력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꼴사나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 좀 모순된 측면이 있죠. 그렇죠. 자, 일단 뭐 우리 정부는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남북 대화 실현될지 한번 좀 지켜볼 일입니다. 어제 나온 기사인데 간과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또 소개합니다. 조현민 전무, 그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동생 아니겠습니까? 예. 31살인데 31살로서 임원이 된 대기업 흔치 않습니다. 대기업 등기 임원 중에 최연소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31살. 언니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도는 지난 31일자 한겨레에 실렸죠. 그러자 이 조현민 전무의 자격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어제 한겨레가 추가 보도했습니다. 조현민 전무가 대한항공의 광고와 SNS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담당하는 임원이란 점에서 업무 능력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뭐 비난 여론이 빗발쳤죠. 이 내용을 다룬 인터넷 기사에는 수천 건씩 댓글이 달렸고요. 진정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총수 일가를 비판하고 조현민 전무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정치권도 조현민 전무의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논평이 그렇습니다. 임직원 모두를 탓하는 내용의 반성문에 이어서 복수문자까지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대기업 임원 중 최연소인 조현민 전무 스스로 임원 자격이 없음을 드러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대한항공 관계자는 언니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보냈는데 오히려 언니에게 누가 된 것 같아 본인이 괴로워한다라고 조현민 전무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대한항공의 이런 해명이 더 큰 국민의 공분을 불러온다는 걸 모르고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 대한항공 홍보 관계자가요,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은 아예 고도의 디스 전략을 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소개한 대로 언니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언니를 괴롭힌 사람 복수하겠다? 이게 제가 검찰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네. 지금 그 증거인멸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여모 상무가 지금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요. 예. 저는 이쪽에도 좀 혐의가 있지 않나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무슨 혐의? 동생은 가만히 있었나? 동생은 가만히 있었나? 예. 이런 정도의 문자를 보낼 정도면 예. 언니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제가 검찰이라면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본인의 그런 해명이 있었는데요. 언니가 검찰에 출석하던 날 이었는데 우연히 인터넷 기사 댓글을 보다가 어느 분이 너무나 극악한 내용을 올렸기 때문에 잠시 복수심이 일어서 속마음을 언니에게 보낸 것이다. 아니 기사 댓글은 본인이 봤지 인터넷 기사 댓글을 그 언니도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요. 예. 이 거짓말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서 치기 어린 잘못이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치기 어린 잘못. 치기 어린 분이 무슨 대기업 임원식이나 최연소. 예. 최연소 이 티를 냅니까? 치기 어린 잘못이었다. 혹시 취기 어린 잘못은 아니었을까요? 술 취해서 이랬다. 이러면 차라리 더 설득력이 있죠. 치기가 아니라 취기 어린 잘못이었다. 혹시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문자 받을지 모릅니다. 뭐라고요? 복수하겠다.
명의훼손했다. 이렇게 예.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일보 오늘 11면을 보겠습니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과 비교되느냐? 바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그런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기소했던 검찰이 혐의가 다를 것이 없는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구속시키려 한 것이 검찰의 전형적인 청와대 눈치보기라는 지적입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때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적용을 안 했습니다. 검찰이요. 그리고 약식 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약식 기소가 뭡니까? 벌금만 내면은 재판정 안 가는 겁니다. 예, 법원이 이거 말도 안 되니까 정식재판에 직권으로 회부해서 벌금 1,000만 원 선고했죠? 500만 원을 구형했는데 1,000만 원이 나온 거죠. 예. 예. 자, 공범 혐의가 없는 조응천 전 비서관은 영장 강행 등 무리한 구속 수사를 시도했습니다. 청와대 눈치 보기로 형평성을 상실했다. 이런 지적을 듣고 있는데요. 오는 5일쯤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영장 기각되면서 김진태 총장이나 이 검찰 수뇌부, 서울중앙지검장 등 거치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청와대가 가이드라인 줬는데 이행을 못한 거잖아요. 예. 결국은 야 조응천 구속시켜. 사실상 이렇게 얘기한 건데 네. 못했으니까요. 네. 예. 그리고 조현아는 구속됐고요. 예. 예. 조현아 구속을 박근혜 대통령이 바랐을까요? 같은 날 이 두 사람, 이 두 조 씨가 과연 둘 다 구속되느냐, 아니면 누가 구속되고 누가 영장 기각이 되느냐 관심이었는데, 예. 한 명 되고 한 명 안 됐단 말이죠. 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 8면 기사입니다. 취기 어린 발언을 하신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MB입니다. 4대강 사업 앞으로 하자 보수하면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공사를 해도 그 정도는 문제가 있는 것들이고 앞으로 하자 보수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0조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지요. 수자원 공사가 진 빚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예. 그 돈을 다 써놓고 앞으로 또 비용 들여서 하자 보수하자. 아니 하자가 생길 것 같으면 만들가 뭐하러. 새 인사 온 김무성 대표에게 어떤 공사를 해도 그 정도 하자는 있는 것이다. 10년 정도 하자 보수 기간인데 아직 안 끝났다. 10년 하자 보수 기간? 이런 말을 공사할 때 했었나요? 처음 듣는 말입니다. 계약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뭐 많이 힘들지 이렇게 또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친박 당신 따돌리고 저 끼리끼리 모이니까 많이 힘들지 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혹시 뭐 청년 알바생들을 갖고 희롱한 거 그걸 갖고 비난 여론이 들끓으니까 많이 힘들지 뭐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말이죠. 예. 여간 김무성은 MB 편이다. MB는 또 김무성 편이다. 뭐 이런 것들이 또 확인되는 그런 정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당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놀라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죠. 진보진영 일각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수도권 호남 야권 지지층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한겨레 8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예. 여론조사기관 휴먼 리서치가 지난 12월 30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520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51%입니다. 진보 개혁 진영 인사들로 꾸려진 국민 모임이 신당을 창당하면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1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이 21.1%. 나 됩니까? 예. 오차 범위 이내입니다. 놀랍죠? 이 둘 합치면은 거의 한 40% 가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당에 대한 지지도는 서울과 호남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 보면은 20대와 40대, 30대 순으로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국민 모임 관계자는 신당 추진 세력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18% 넘는 유권자가 지지 의사를 나타낸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환멸과 야당다운 야당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상황이 사실 안철수 신당 때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하고 합당하면서 합치면서 소멸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안철수 의원이 추구했던 정치 자체도 구태의연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죠. 정권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도 못했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요. 예.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겠군요. 예. 앞으로. 그러니까 실망을 주면 28%도 사상 누각입니다. 예.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경향신문 30면 양권모 논설위원회 칼럼 제목은 이렇습니다. 야당 복도 없다. 야당 복도 없다. 무작정 싸우지 않는 것이 야당의 자랑이 될 수는 없다. 야당은 본디 반대와 대안을 양축으로 한다. 정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들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바로 정치다. 한국 사회의 문제를 과감히 제기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분투하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운이하면서 방관하는 길들여진 야당,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존재하는 꼴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줄곧 새누리당의 절반에 묶여있다. 인사참사, 세월호 참사, 공약 파기, 비선 의혹 등 이딴 실정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은 요지부동이다. 여당이 잘못을 하든 자신들이 잘한 일이 있든 변함없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당이 상승하는 원리가 통하지 않는다. 새정치연합의 대한정당의 지위마저 상실하고 있음을 이만큼 고지시키는 것도 없다. 네, 이런 지적입니다. 예. 야당에게 복이 없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야당 복도 없다 이 얘기죠. 그렇죠. 예. 야당에게 복이 없다가 아니라 국민의 야당 복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겨레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다시 민주당으로 박지원 당대표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민주당 이름으로 돌아가겠다. 문재인 당대표 후보도 안철수 전 대표 쪽에 양해를 얻어서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방안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름을 바꿔서 창당을 한 이 야당. 근데 민주당이란 이름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옛 민주당 해산신고서가 접수되자마자 일부 야권 인사들이 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지난해 9월 중앙당 창당을 마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쓰기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유사 이름도 안 됩니다. 예. 예를 들어 새정치민주당 이거 안 됩니다. 민주당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여간 유사 이름을 쓰게 되면은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저는 당명을 굳이 바꾼다면 삼원당. 삼원당? 사람이 먼저당. 사먼당. 예. 사먼당. 알겠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한 10대. 이 10대가 분향소를 찾아가서 사죄했다고 합니다.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는군요. 학교를 자퇴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세월호 희생자를 이렇게 모욕하는 댓글을 달아서 고소된 10대 고등학생 중퇴생이 경기도 안산 정부합동분향소를 방문한 다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서 유족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학생은 아니군요. 명문대를 나와가지고 침몰하는 와중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러면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모독했던 성적으로 모독했던 명문대 학생 구속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친구를 보면서 느끼는 게 공부 열심히 해서 뭐하나 저렇게 악마가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학생과는 다른 학생인 것 같습니다. 예. 18살이고요. 18살. 일베가 이렇게 사람을 망칩니다. 예. 일베로 가서 그렇게 점수 많이 얻으려고 보다 독한, 보다 비인간적인 이런 글들을 써서 박수를 받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구속되고 신세를 망치는데요. 이 청년의 얘기 중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매체 글을 믿지 않겠다. 이 언론 보도 그대로 보고 자기도 오판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어느 매체를 봤는지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신은미 황선 콘서트 때 폭탄을 투척했던 그 학생. 익산에. 예. 예.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상낙원이라고 당신들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졌죠. 지상낙원이라는 표현을 그 두 분이 쓴 바 없다. 경찰이 확인해 줬습니다. 그 학생도 뭐 보도 보고 자기도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보도를 어디서 했느냐? TV조선이 했습니다. 예. TV조선 여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 이정재 씨와 대상그룹 명예회장 장녀면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전 부인인 임세령 씨, 이정재 임세령 씨가 열애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신문 사회면에 까맣게 실렸습니다. 진작부터 얘기는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로 확인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예전에 이정재 씨가 임세령 씨가 이런 스캔들이 났었을 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적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른바 정보지라고 하죠. 찌라시에는 까맣게 그동안 수없이 실려왔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예, 저는 찌라시의 정확도를 한 60% 정도로 봅니다. 60%요? 예. 예. 열애설 사실이었네. 열애 중, 이게 아니라 열애설 사실이었네. 그동안 소문이 무성하게 번졌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조응천 전 비서관도 한 6할 이상이라고 본다. 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진실은 이 정권 아래에서 규명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울신문 12면 보니까 국선 변호인 한 명이 쌍방 폭행 동시 변론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의도를 의심한 다툼 끝에 서로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재판에 넘겨진 부부를 국선 변호인 한 명이 동시에 변론하는 아주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가 대법원에서 바로 잡았다고 합니다. 같은 변호인을 선정한 것은 위법이다. 원심을 파기해서 이렇게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아니, 한 사람이 쌍방 폭행 동시 변론할 때 그 하급심의 판사들은 몰랐습니까, 이걸? 이 변호사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까? 글쎄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건 판사들의 문제 같은데요. 1차적으로.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새해 첫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김 대표는 4대강 사업을 언급하며 야당 정권에서도 최소 40조 원을 들여 하려고 했던 치수 사업을 이명박 정부에서는 20조 원만 들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동남아 등 상당수의 나라에서 4대강 사업에 벤치마킹 문의가 있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특히 수질 악화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물 공사는 10년이 하자 보수 기간이라면서 어떤 공사를 해도 문제는 있는 것이고 앞으로 모두 하자 보수하도록 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등 역대 정권이 더 많은 돈을 들여 정비하려고 했으나 결국 못했던 것을 해냈다. 이 말을 김무성 대표가 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다는 뉴스도 줄을 잇고 있는데 김 대표는 새해 인사차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았는데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새누리당 당원임을 강조하며 친박계의 공격 대상이 된 김 대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무성 대표에게 요즘 많이 힘들지 이러며 위로했다고. 그러나 누가 했단 말이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김무성의 말은 곧 이명박의 말. 재작년 즉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김무성 의원 근데 최대 87조 4천억 원짜리의 막대한 예산 계획만 세워놓고 제대로 시행은 못하는 바람에 해마다 수혜가 계속 발생해 오던 것을 토목 전문가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불과 22조 원으로 4년도 걸리지 않아가지고 이 정비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 바로 이 4대강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또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너무나 많은 비판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한 일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홍보 대책비가 지금 어떻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작년 11월 채널A 보도.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위산업, 전 정권에 대한 이른바 사자방 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야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절대 불가라며 일축했습니다. 4대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한몸인 김무성, 그리고 이명박. 같이 책임질 일을 하셨나?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